대본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 언론인들께서는 후보께 아니면 제가 토론에 관련한 실무 협상을 제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질의 주시면 감사하고요. 편하게 언론 서명만 좀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공약 발표하셨는데 말심사가 뭐 토론회 무산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내줬고요. 그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서 송재호 후보가 유권자와 당원 동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대변인 성명을 받았는데 후보님도 같은 입장에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송재호 후보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선이 좀 지나치게 과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원철 사회자께서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다. 토론회는 잠정적으로 합의봤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합의봤던 내용입니다. 정치인들끼리의 당에서의 공식적인 합의는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 정치적 자질, 도덕적 자질, 정책적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후보 적격성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공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팀 선언과 함께 그 선언문에 명시된 토론회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문대림 캠프 무시를 떠나가지고 도민에 대한 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면 왜 도망갑니까?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송재호 캠프에서 송재호 후보께서 5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당윤리위원회 공직선거 심사위원회 법적 제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환영하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당이든 법원이든 얼마든지 저 문대림 가겠습니다. 떳떳하면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비굴하게 왜 도망갑니까? 그리고 경선 과열과 관련해서 사실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 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8년 선거에서 엄청난 네거티브에 시달렸던, 그래서 검경의 조사를 2달간 받았던, 그래서 아무런 기소 의견이 전혀 없이 나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창이가 됐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들이 제기했던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다만 그 과정에 공인으로서 시비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검증받아야 당연합니다.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이겨야 되고 본선 경쟁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토론회에서 검증을 하기로, 토론회에서 공약을 얘기하고 국정과제를 얘기하고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게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 저는 이 대변인 성명서가 여기 있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4.3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통제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그 경선에 관한 내용보다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든 혹독한 검증은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뉴스엔제 중이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4.3 평화재단 이사장 문제,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 상임이사 그렇게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도정에서 지금 상임이사로 그렇게 해서 지금 내일모레 뭐 공모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독립재단 출처 출연 기관이 아닌 독립재단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출처 출연 기관의 한계에 대해서 사실 도정도 또 그리고 사삼운동을 하시는 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18 재단같이 독립재단으로의 추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4.3의 문제를 놓고 도정과 4.3 관련 인사분들이 각을 세우는 일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꺼내기는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를 도정은 도정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재단은 평화재단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재단 형태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18 희생자보다 제주 4.3 희생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센터는 광주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생자는 많고 아픔도 큰데 이거 비교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그러니까 이제 4.3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성과들을 냈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네, 플리즈. 네. 일단 토론의 무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송재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게 폭로성이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팩트 체크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2주, 3주 동안 기간이 비었다고 하는데 그 일정에 대한 거는 그 강정보좌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일정도 있고, 그리고 가령 뭐 병원 입원했다고 하면 그거 입원 자료에 대한 어떤 팩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 문대리 후보께서는 뭐 팩트에 기반한 검증이다라고 하셨는데 팩트가 부족한 거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고, 만약에 제가 저 문대리 국회의원이었고 만취돼서 쓰러지고 119가 출동하고 그런 지경이라면 이 자리에서 저를 지지하는 몇 분들이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출마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미끄러졌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의 강지명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그 선거 초반에 그 송재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5가지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5가지 의혹에 대한 어떤 준비물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어떤 사실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의혹만 제기하고 의혹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혹에 대한 근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하거나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방과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엄연히 다르다.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공직선거에서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공적 과정이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5대 의혹 제기 저희 대변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한 직후에 비방 프레임이 있었고요. 완팀 전국이 있었습니다. 완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영훈 지사와 경선을 했었고 제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딱 1시간 만에 승복 선언을 했고 바로 뒷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완팀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4일 뒤에 저희 조직들이 다 모여서 조직적 완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책팀 다 모여서 정책적 완팀까지 후보자 완팀, 조직적 완팀, 정책적 완팀까지 모범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완팀의 소중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존경하는 문윤택 후보께서 팩트에 기반한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방 프레임에 대한 내용과 완팀 이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캠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좀 확인하고도 싶었고 또 송재호 후보께서 가는 곳마다 문대림하고 친하다라고 얘기하길래 저 실질적으로 독대하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전화 드렸습니다. 안 받습니다. 문자 드렸습니다. 안 받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희는 뭐냐면 강재병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러면 얘기를 꺼내고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팀 협약식에 저희들이 끝까지 주장했던 게 토론회에서 검증이었습니다.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것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토론회 과정에 묻고 싶었는데 그것도 피해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캠프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뭐 자료 같은 걸 공개할 수도 있다. 그걸 검토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료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는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겠죠. 캠프하고. 예, 조금 전에 그 강재명 국장님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후보께서 전화드리고 문자도 드렸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문서 형태로 해서 송재호 후보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묵묵부답이었고요. 아까 그 원팀 협약과 관련해서 당에서 기본 초안을 만들고 각 후보 진영에서 한 가지씩 의견을 내도록 한 겁니다. 내도록 했고 거기에서 검증 토론에 합의도 했고요. 해서 도민들께 다 약속을 지켰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발표를 했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최고위원회 의견이나 당헌의 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도 홍재호 후보께서 늘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선 후보가 된 이후에 토론회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당에서 주관을 하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여러 방송사에 저희들 요청도 드렸고 방송사에서도 준비를 다 했고요. 또 여기 제가 큐시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90분 생방 중에 자유토론은 10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현안, 공약 검증, 그다음 전국 현안, 정책 토론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잠정 합의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후보들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어제까지 전혀 어떤 답변도 주지 않고 무산시킨 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당당하게 여러 언론인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송재호 후보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정책 토론, 자유 토론은 10분 30초밖에 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고 저희들은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질문 좀 맞출까요? 네네. 네, 조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부터 하위 20%에 속하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전화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캠프 쪽에서 제기하는 5대 의혹이라면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이게 하위 20%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지금 중앙당 공관위의 판단하고 지금 우리 캠프의 판단이 좀 다르면은 좀 도민들이 좀 많이 혼란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 20% 후보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 정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투표 때 유일하게 제주 지역에서 입장을 안 밝힌 분이 송재호 후보입니다. 아니, 또 하나는 하위 20% 분명히 어떤 통보가 있으면 본인이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인의 자세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증을 거치고 그 검증을 공개를 합니다. 제가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국회의원 평가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가 내용이 공개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하위 20%를 결정을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하위 20%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저의 상식으로는 공관위 위원장 그리고 당사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난 아니다, 난 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이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알 수 있지만 본인이 입을 다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뭐 어저께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전직 보좌관이 이제 그 폭로한 거 관련해서 캠프에서는 캠프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갖고 계신 그 증거라든지 결국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음주 관련에 대해서 물으심으로 알고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술은 한 곳 한 장소에서만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소통을 한 사람하고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라인에서의 파악된 내용, 비업무 라인에서 파악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송지호 국회의원 전 보좌관 강신혁 보좌관이 갖고 있는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은 시작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보좌관의 어떤 폭로하고 그 후보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음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아는 바는 있지만 강신혁 보좌관이 저희 선거를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리는 과정에 저랑 협의하거나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자분을 통해서 11시 43분에 받아봤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돕고 있는 건 연합뉴스 대처하기 전에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수위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건 사실 그 호의가 사실 그 어디서 왔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윤택 후보 네, 말씀 주시죠. 문윤택 후보는 지금 어떻게 이쪽으로 옵니까? 아니면 그분의 건강한 정치를 제가 존경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실 분도 아니고 어저께 저희 캠프를 방문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같이 이제 경선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의 차원에서 또 인사 차원에서 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입니다. 원팀 네. 원팀 그런 이제 네, 또 질의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